미국에 있는 ETF를 샀어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를 샀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ETF를 샀어요. 한국. 똑같이 S&P 500이죠. 똑같이 S&P 500인데 배당금이 달라요. 똑같아요. 외국 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를 가지고 내 노후를 설계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나라 주식은 팔아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근데 미국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ETF든 개별 종목이든 세금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금저축과 IRP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IS는 이거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예요. 이건 IS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내가 유지해야 돼요. IS 계좌는 과세 이연이 안 돼요. 그냥 세금 혜택을 조금 주는 거예요. 어떤 세금 혜택인가? 우리 연금 언제부터 탈 수 있죠? 3단계예요. 3.3, 4.4, 5.5예요. 2천만 원이 넘으면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 나머지는 종합과세에 포함되는구나. 우리의 근로소득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의 세금과 포함이 돼서 요새 ETF 되게 붐이잖아요. 근데 ETF는 아까 똑같다 그랬어요. 분배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배당금이라고 생각합시다. 분배금이라고 생각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왜 분배금이라고 쓰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있고, 왜냐하면 배당금과 분배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분배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만 거기까지 알게 되면 기존에 거 알게 된 것도 다 무너져요. 그냥 ETF 분배금이라고 하지만 배당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ETF 분배금 첫 번째 볼게요. 국내 개별 주식 배당이에요.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이면 이럴 때는 국내 개별 주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를 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죠. 삼성전자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배당을 받으면 얼마라고요? 배당소득세는 미국이나 우리나 한다. 15.4%를. 국내 ETF 분배금 또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내 ETF요. 뭐가 있어요? 코스피 200 이런 거 있죠. 코스피 200 이런 것들에서 배당금을 받았다, 분배금을 받았다. 똑같아요. 원천징수 15.4%. 이거는 개별 종목이든 ETF든 무조건 배당은 분배는 15.4% 떼고 주는구나. 여기서 보면 내가 해외 주식을 샀어요. 여기서 해외 주식 샀어요. 미국에 테슬라 샀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에서 15% 떼고, 나에게서 15.4% 한국에 떼고. 근데 너무 많잖아요. 합치면 거기서 뭘 해준다고요? 미국에서 뗐던 그거를 빼준다라는. 그러면 여기서 미국 떼고 한국 떼고 그 다음에 미국 거를 빼니까 우리나라 것만 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 과정은 조금 달라요. 근데 미국에서 냈던 배당소득세는 빼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만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미국에 있는 ETF 똑같아요. 똑같이 15.4%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거나 미국 거나 다 똑같구나. 배당은 피해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사람들이 미국의 배당 주식을 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노후에 자금으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배당 소득세 꼭 생각해야 돼요. 국내 상장 ETF예요. 뭘 생각하시라고요? 국내 상장 ETF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이런 거요. 국내 상장 ETF예요. 증권거래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권거래세는 어떤 것만 있냐면 개별 종목, 우리나라 개별 종목. ETF는 뭔가 좀 고려를 해줬구나. 증권거래세 0.15였죠? 0.15인데 그거를 안 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기반으로 한 ETF의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도 안 낸다. 요 개념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개별 종목, ETF, 미국에 있던 것든 어디에 있던 것든 배당소득세는 다 들어간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는 배당소득세 뺀다 그랬죠. 다 내는 거니까 거래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양도소득세 무조건 다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TF도 못 피해간다. 이렇게. 국내 상장 ETF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국내 상장 ETF인데 해외 원자재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요렇다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그 ETF 안에 들어간 종목은 다른 나라에 있어. 회사야. 대표적인 게 S&P 500. 그죠? 그게 딱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내 상장한 ETF인데 그 ETF 안에 들어간 기업들은 미국에 있는 거네? 그럼 S&P 500이네?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ETF 500.
그쵸? S&P 500 이런 거 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삼성에서 하고 있는 코덱스, 뭐 S&P 500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증권거래세 ETF 다 없다 그랬죠? 양도소득세 보지도 말아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거든 거기 건 다 원천 징수예요. 근데 외국 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를 가지고 내 노후를 설계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배당금 15.4% 나가요. 그리고 중간에 ETF 내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언제 팔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가족이 꼭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팔아야 된다 그랬죠? 이 자산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을 때는 계속 옮겨 탈 수 있잖아요. 팔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팔아야 ETF라고 안 팔 거예요? 팔면 매매 차익이 돼도 15.4% 과세라는 거예요. ETF라고 그래도. 그러면 외국 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든 미국 주식이든 무조건 누가 걷어요? 미국이요? 아니 우리나라 걷는데. 얼마요? 여기서 봐요. ETF 15.4%. 개별 종목 22%. 그러면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한 ETF든 미국 주식이든 양도 차익은 15.4% 이상은 내는구나 라는 기억을 꼭 해두세요. S&P 500을 나의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또는 노후 자금으로 가져갈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배당소득세 낸다. 그 다음에 차익에 대해서 내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낸다. 우리나라 주식은 팔아도 내가 개미니까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미국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ETF든 개별 종목이든 세금을 낸다. ETF는 15.4%, 개별 종목은 22% 세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외국계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 상장 ETF예요. 해외 상장 ETF. 미국 내에서 있는 것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약 15% 원천 징수에 배당금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죠? 배당금이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미국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실제로 15.4% 내는구나. 15%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 15% 내는구나. 분배금 15% 내는구나. 개별 종목 15% 내는구나. 아니면은 ETF 15% 내는구나. 이런 거 그냥 배당금, 분배금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매 차익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 거다, 다른 나라 거다 어떻다고요? 개별 종목 22%, ETF 15.4%. 그래도 ETF는 좀 싸죠. 미국 배당세 약 15% 똑같아요. 미국은 한국 거주자에게 양도세 물린다고요? 외국 거주자에게 양도세 안 내는 거예요. 누가 물리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있더라. 이 생각을 꼭 가지세요. 외국 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있더라. ETF로 피해갈 수 없다. IS하고 연금저축계좌만 하고 IRP는 그냥 연금저축계좌가 비슷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S는 이거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예요. 개별적으로 나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금융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국가에서 혜택을 줄게. 1억 정도. 1년에 2천만 원씩 5년에 한도에서 1억 가까이는 조금 세금 혜택을 줄게. 이렇게 만든 계좌가 IS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IRP는 그냥 연금하고 관련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ISA는 그냥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SA예요. IRP하고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왜냐면 P가 펜션의 약자잖아요. 그게 연금 쪽이잖아요. 그죠? 두 개만 비교할게요. 여기서 봤을 때 그냥 타이거 S&P 500이라고 생각할게요. 타이거 우리나라 거니까. 근데 거기서 타이거 S&P 500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상 주식은 미국 기업 500개잖아요. 그렇죠? IS 계좌로 산 거, 연금저축 계좌로 내가 S&P 500을 샀다고 쳐요. 타이거 500을 샀어요. 그랬을 때 배당은 무조건 피해갈 수 있다 없다? 피해갈 수 없어요. 15.4% 원천징수. 여기는 원천징수.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연금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잘 보세요. 15.4% 원천징수예요, 여기.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뭘까요? 지금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그 세금 낼 거를 나중으로 옮겨줄 수 있어. 엄청난 혜택이죠. 내가 지금 40살이에요. 근데 40살인데 배당을 내가 지금 어쨌든 S&P 500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을 한 10만 원 받았어요. 지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금저축을 깨지 않으면. 우리 연금 언제부터 탈 수 있죠? 이게 만 55세. 그러면 3단계예요. 3.3, 4.4, 5.5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았을 때 만약에 그 이익을 사용하면 3.3일까요? 5.5일까요? 3.3쪽이겠죠. 아, 빨리 찾으면은 5.5구나. 70대 4.4구나. 80대 이상 3.3이구나. 이 3단계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과세 나중에 이혼해 줄 테니까 늦게 뺏어서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으로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금저축과 IRP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늦게 찾아 쓰면 쓸수록 혜택은 더 줄게. 아, 그렇게 해서 과세 이연 시켜준다라는 거는, 얘는 IS 계좌에서는 내가 배당금 받으면 무조건 원천 징수잖아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 원천 징수가 아니라 언제까지? 네가 그걸 쓸 때까지 세금을 안 물려. 이거죠. 55세만 넘으면 그 이후면 5.5%. 70세 넘으면 4.4%, 80세 넘으면 3.3으로 엄청나게 줄여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는 건 연금저축과 IRP는 과세가 55세 이후로 이연되는구나. 55세 전에는 세금을 원천징수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IS 계좌는 원천징수 해가는구나. 다른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IS 계좌는 과세 이연이 안 돼요. 그냥 세금 혜택을 조금 주는 거예요. 어떤 세금 혜택인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도 나중으로 연기시켜주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전에 과세 55세 이후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5세 이후로 해준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매매 차익에서. IS 계좌는. 근데 사실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2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은 그 농어촌에 특별 관계되는 사람이나 또는 좀 더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요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나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초과분은 200이 넘어요. 300을 벌었어요. 그럼 200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9.9% 분리과세. 왜? 분리과세가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분리과세가. 그것만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 분리과세 혜택이 있구나. 그리고 세금 측면 장점은 여기서 비과세가 있었다 그랬죠. 200에서 400까지. 그 다음에 낮은 분리과세. 이 정도 분리과세 실제로 되고. 그 다음에 환차익. 환차익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도 나중에 계산할 때 그 환율에 의해서 내가 이득 보는 것도 비과세 대상으로 된다라는 것들. IS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내가 유지해야 돼요? 자격을 3년. 3년을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지하고 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중기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중기적인. 근데 얘는 장기적인. 왜냐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연대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ETF 세금 다시 볼게요. 다시. 스파이에 직접 이거는 내가 타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타이거에서 S&P 500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 지난번에 했었죠. SPI, 스파이라든지 VOO 이런 거 해서 했었잖아요. 직접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S&P 500을 샀을 때예요. 그럼 배당, 이거 무조건이라 그랬잖아. 어디 뭘 사도 배당 들어가면, 분배 들어가면 헷갈리지 말고, 15%, 15.4%구나. 어디가 15.4%지? 어디가 15%지? 이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냥 15%구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 거예요, 미국 거.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우리나라에서 물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22% 양도소득세 낸다. 20%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2%는 지방세, 이렇게 해서. 환차익 과세 여부는 실제로 내가 미국 거를 샀어요. 그럼 미국 달러를 가지고 그걸 산 거잖아요. 근데 걔를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원화로 바꾸면 환율에 따라서 이게 내가 실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 수 있죠. 사는 시점에 따라서. 그 환율에 대한 이득도 전체적으로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 낼 때. 어디에 세금? 요거 낼 때. 그럼 환율에 대한 이득까지도 내 수익에 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기 또 손익통산은 뭐냐면, 주식을 가지고 하나는 1,000만 원 벌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상계 처리해준다라는 거예요. 소득 빵? 그럼 세금 안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돈 많이 내고 하나는 돈 안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하는구나. 근데 미국 ETF끼리만이 개별 종목하고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고 의무. 그 다음에 5월 한 달 동안 내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개인이 신고해야 된다. 세율 수준은 어느 정도요? 배당은 15%, 매매 차익은 22%,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측면 높은 세율이죠. 그 다음에 환율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실질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 샀는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내게 실제로 어때요? 그거는 득이 되는 거죠. 신고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ETF를 샀어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를 샀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ETF를 샀어요. 한국. 똑같이 S&P 500이죠. 똑같이 S&P 500인데 배당금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요거만 보세요. 미국은 똑같이 S&P 500인데 배당금이 여기는 1.3에서 1.5예요. 우리는 애게 0.4등. 심하게는 3배에서 2배 차이 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어차피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500개 회사를 그 해외 1등부터 500개의 회사를 그 규모에 맞게끔 분배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끔 분배해서 사는데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 배당금들 다 모으고 자기네 운영 수익 빼고 막 그래서 그걸 나중에 분배금의 형식으로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업에서 미국 ETF가 S&P 500을 샀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 500개가 ETF 회사에 돈을 배당금 다 주겠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15.4% 또는 15%를 세무당국에서 떼가잖아요. 미국 ETF 회사에는 나머지 돈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타이거 S&P 500은 S&P 500 기업을 미국에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S&P 500 ETF는 그냥 이거 사는 거예요. 스파이, VOO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S&P 500은 그걸 개별 종목 500개를 비율만큼 사는 게 아니라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얘들이 산 ETF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타이거도 스파이 VOO의 고객인 거죠. 그러면 봐보세요. 스파이 VOO에서 원천징수 된다 그랬잖아요. 배당금이 개인 회사에서 들어올 때. 그럼 100만 원을 받았어요. 15%면 85만 원 받았죠. 그 85만 원을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얘네는 배당을 얼마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 85만 원을 우리나라 ETF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어요? 15.4% 떼잖아요. 두 번 떼는구나. 실제로 두 번 떼는 구조는 아니에요. 뗀 거를 받아서 얘네는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머지를 분배해 주는데 그게 85만 원이잖아요. 그 85만 원을 우리 타이거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85만 원에서 우리나라도 15.4% 떼잖아요. 그래서 두 번 쿠션 맞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깎이는구나. 근데 개별 종목 사면 우리가 미국 거 개별 종목 사서 시대 차익이 났어요. 시대 차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미국에서 한 번 뗀 거로 그냥 받잖아요. 그건 한 번만 떼면 돼요. 미국에서 한 번 뗀 거로.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다고요? 얘가 그냥 미국 ETF를 그냥 산 거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진 거 가지고 받아서 또 맞는 거잖아요. 개별 종목을 받으면 그냥 미국에서 원천 15.4% 뗀 것만 그냥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개별 종목을 샀으면 나는 한 15% 뗀 한 85%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100만 원 맨 처음에 얘네가 받았어요. 얘네가 스파이가 받아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세금 80만 원 지어서 스파이는 85만 원 받았잖아요. 이 85만 원을 타이거에 줬어요. 그 타이거에서 받은 거는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잖아요. 거기서 85만 원에 대한 15.4% 떼고 분배해 준다. 두 번 맞는구나. ETF는 ETF. 그 구조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은 참. 그래서 실제로 세금이 한국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한국 ETF는 0.4에서 0.7 정도 분배금을 받는데 미국은 스파이나 VO는 1.3에서 1.5 정도 받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한국 ETF 내부 비용도 있겠죠. 그들도 돈을 필요로 하니까. 그것까지 다 했을 때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정도가 분배금으로 받는다. 똑같은 S&P 500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소득 2천만 원이면 이 기준은 뭐냐면 2천만 원 정도 금융소득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종합과세 하면 분리과세보다 훨씬 더 세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원천징수 전체 적용 대상이 2,500만 원이었어요. 내가 2,500만 원 벌었다고 칠게요. 2,500만 원이면 여기에 대한 세금 15.4% 되잖아요. 배당소득세 이런 거니까 385만 원이 우선 책정이 되는 거예요. 우선 책정.
원천징수 우선 책정이에요. 지급 시 자동 공제예요. 근데 계산만 이런 거지 사실 보면 실제로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전체 넘은 금액의 15.4%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가 돼요. 그렇죠? 2천만 원까지 15.4%가. 나머지 500만 원은 뭘까요? 종합과세로 넘어가요. 500만 원. 그렇죠? 아, 2천만 원까지는 그냥 15.4% 내는구나 라고 생각. 왜? 무조건 이거는 15.4% 내는 거니까. 야, 2천만 원까지 남는 것만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2,500만 원이 그냥 툭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가 돼. 이 과정들이 쭉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그리고 어떤 것만 이해하면 되냐면, 2천만 원이 넘으면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 나머지는 종합과세에 포함되는구나. 우리의 근로소득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의 세금과 포함이 돼서 종합과세로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